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주세요. 자, 그냥 산다 그러죠. 예. 스키장인가 봐요. 눈에 안 좋은데 그냥 가면? 잘 타네요, 스키. 태양 광선이 쬐죠. 간다. 눈부셔요. 눈부시죠. 목으로 쏘니까 계속 쓰러집니다.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눈부시죠. 야, 모두. 사실 양육하는 게 없어요. 아니 저런 아이가 쓰러졌잖아. 미션 스키장에서 눈이 안 보이는 아이를 구하라.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지. 어떤 곳에서도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말이야. 스키장에서 흰 눈을 오래 보면 눈에 반사된 빛 때문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간시가 급한데 뭔가 좋은 게 없을까? 그래, 이거야. 스키장에서 눈이 안 보일 때 이걸 사용하면 돼. 흰눈에 반사된 빛에 의해 눈이 안 보이게 된 아이에게 넘버원이 해준 대처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흰눈에 반사된 빛 때문에 네. 눈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증상, 증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증상을 글쎄. 뭐라 그러나요? 네, 이런 증상은 그 각막 화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 햇빛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이 직접 눈 안으로 들어가서 네. 그 망막의 상피세포, 즉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로 얘기하면 이미지 센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빛을 인식하는 그런 세포에 손상을 주게 돼서 일어나는 증상인데요. 눈이 많은 스키장 같은 데서는 그 자외선이 흡수가 되지 않고 네. 거의 반사가 거의 대부분이 돼서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겨울철에 스키장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위험한 거네. 각막 화상.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눈에 반사된 빛에 의해서 눈이 안 보일 때, 즉 각막 화상이 일어났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저요. 예. 이상하게 오늘 새해부터 확 오는데요, 뭐가? 그래요? 예. 예. 이에는 이, 예. 눈에는 눈. 눈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거죠. 그래서 확 스키장에 있는 눈. 좀 차갑게 그 만든다. 얘기하나? 그렇죠. 그 차가운 아까 분명 화상이니까. 그 넘버님께서 예. 주위를 두리번거렸거든요. 예, 예. 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바로 눈을 확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화상이니까 일종의 어떤 그 열이 좀 흡수됐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떤 냉기로 네. 그걸 좀 식혀주겠다. 예. 가보세요. 한번 예. 자신 있습니다. 아이, 왜 이렇게 반응이 왜 이래요? 나도 훅 왔는데. 사람의 눈은 미래가 보이니까요. 예. 천명호 씨 미래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돼요. 슬픈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눈물을 흘리게 유도하는 거죠. 눈물 아니면 그 급하게 각막 화상 굉장히 위험한 병이니까 꼬집어도 돼요, 이런 대로. 꼬집게 해서 눈물을 쭉 흘리게 해주면 그런 모든 것들을 씻어 내려가게 해주고, 그게 안 된다면은 식염수 있죠. 예. 식염수를 눈에 대고 이렇게 괜찮아요. 식염수는 생리 식염수는. 그렇죠. 예. 근데 그 눈에 이렇게 대고 식혀주면 된다는 거죠. 요거는 또 오는데 또. 이건 좀 답인 것 같아요. 선생님, 괜찮아. 눈물을 생각 선생님, 못했네. 제대로 제가 얘기했습니까? 자, 확실합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식염수로, 생리 식염수로 눈을 씻어준다. 눈물을 흘리거나 식염수로, 생리 식염수로 눈을 씻어준다. 생수로? 예. 야,
우리가 또 이 선생님들 도움을 또 얻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 예. 그런데 그 네. 친구라고 번번이 그렇게 해달라는데 뭐 아까도 이렇게 쌓인 줘서 나는 맞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야 틀린 걸 보고 거들질 않는구만. 그 표정이 우리가 잘못 읽은 건데 힌트라도 주세요. 힌트라도 주세요, 송 선생님. 그렇죠. 뭐 힌트 드릴게요. 드리는데 예.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 보면 옆에서도 좀 그 쓸만한 게 나왔던 것도 같고 그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거, 아주 센 거 드리면은 그 요즘에 그 개그 프로에서 예. 먼빠기 이래가지고 많이 빡빡이, 뜨잖아요. 빡빡이. 거기 두 번째 나오는 분의 동작을 햇박이. 그건 세 번째죠. 얼빡이. 얼박이. 네. 얼빡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계속 분의 매니아셔. 힌트를 자세히 생각하면서 그 부분의 동작을 약간 아래로 내리면 여기까지 딱. 그럼 선생님 얼박이 동작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 이거야 이거. 눈 때려준다. 아니야 눈을 때리는 게 아니야. 눈을 가려준다. 양손으로 눈을 막아준다. 빛이 차단되게.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인가? 정답이. 아니 쏠래 빨리 쏘든가. 정답인 줄 알았네. 아이. 야, 이거 오답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네. 이 밀가루가 늦게 나온 거로 봐서는 네. 이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세모 점수는 줄 수 있는 것 같아. 많이 망설였어. 망설이는 것 같았거든. 예.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선생님? 겁니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예, 조용기 씨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고요. 그 우리 위기 탈출은 항상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게 반점은 틀린 거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 그 반은 맞은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하고 두 번째 이 동작하고를 섞어서 생각을 하시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화면에서 힌트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걸로 충분히 뭔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사실 이 눈에 뭐가 상처가 나면 사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자꾸 주변에 뭘 이용하라시니까 아니 그 소지품을 구경꾼들 중에 뭐 하나 누가 있었던 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뭐 그냥 스키 장갑 입었고 뭐 장갑 끼고 고글에다 모자 털모자 쓰고 쓰고 뭐. 이 정도면 내가 정리할 수 있겠어. 그러세요? 요걸 세모니까 내가 이 정도면 좀. 그래서 저 형님 저렇게 나가면 늘 미덥지가 않아. 아 옆에 모자나 뭐 이런 걸로 눈을 가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 동공이나 움직이지 않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눈을 슬쩍 지그시 양손으로 눌러준다. 오 디테일해. 오 오, 이거 뭐 너무 정확한데? 틀릴 위험이. 위기 탈출 넘버 원. 스키장에서 눈에 반사된 빛에 의해 눈이 안 보이게 된 아이에게 넘버원이 해준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외선을 차단하도록 눈을 완전히 야, 내가 덮어준다입니다. 아까 저 얘기 했는데. 저 얘기 했어요. 뒤집어 씌우는 것까지 맞았어. 서론의 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검정 천이나 덮개로 눈을 가려서 자외선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이때 붕대로 여러 겹 감으면 눈이 깜빡거리지 않아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내가 손으로 누르는 게 그런.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 스노우보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고글과 선블록 모두 준비하셨습니까? 그런데 웬 선블록이냐고요? 흔히 여름에만 자외선을 조심하면 될 것 같지만 겨울에도 자외선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과 같이 흰 눈이 쌓여 있을 경우 흰 눈에 반사된 자외선에 인체가 그대로 노출되는데 특히 서론에서 안구가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설맹, 즉 자외선 각막 화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서론의 빛에 각막이 장시간 노출되면
강렬한 자외선 광선이 망막에 위치하는 상피 세포를 손상시켜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외선 각막 화상은 해변보다 스키장에서 더 심한데 그 이유는 태양빛이 위에서 내리쬐면 눈두덩과 눈썹에 의해 차단되지만 서론에 반사되는 자외선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각막에 직접 닿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는 눈이 아프면서 2, 3일 눈을 뜰 수 없는 정도로 그치지만 그 정도까지요? 자외선에 심하게 노출됐을 때는 통증과 함께 시력이 저하되고 잘못 방치할 경우 익상편이나 백내장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2004년 에베레스트 초모량 마봉에 오르던 산악인은 눈에 반사된 빛으로 인해 설명을 입어 눈이 보이지 않아 조난당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사고가 있군요. 그런데 흰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흙바닥의 자외선 반사량은 9.2 마이크로줄. 그렇다면 흰 눈의 자외선 반사량은 얼마야? 몇이죠? 무려 90.8 마이크로줄. 10배. 눈이 쌓여있을 뿐인데 흙바닥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자외선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양대 광로광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외선 레이저 장치 앞에 검은 풍선을 올려놓고 네. 자외선을 쏘아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자외선 레이저를 쏘자 왜 이거? 하나 빠지네? 신기하게도 점점 작아지는 풍선. 왜 그러죠? 왜 작아지죠? 왜 작아지죠? 이렇게 풍선이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흡수해서 그러나? 꺼진 풍선을 확인해보니 자외선 레이저에 의해 세세하게 길다란 흠집이 생겨 풍선이 줄어든 것입니다. 바람에 빠진 거군요. 이번엔 각막과 비슷한 특수 필름. 필름이에요? 자외선 레이저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 시작. 자외선 레이저에 의해 조금씩 흠집이 나는데 흠집 나요? 오, 좀 무섭구나. 야, 저게 굉장히 무서운 열화상 거군요. 카메라로 보면 예. 자외선의 뜨거운 열기가 필름에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러니까 각막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각막에 저렇게 자외선 레이저를 계속 쏘자 구멍 난 거예요? 필름이 아예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아래 위로 타기 시작했어요. 탔어요. 이렇게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암이나 결막염, 각막 화상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섭네요, 진짜. 인체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자외선. 스키장 외에서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용접 작업. 그렇게 안 쓰고 하시는 용접 분들 불빛은 요즘 종종 보이더라고요. 엄청난 고온에 강렬한 광선을 발하는데 이 광선에는 가시광선과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어 맨눈으로 용접 불빛을 1분 이상 볼 경우 독성으로 인해 각막세포에 치명적입니다. 안 되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2002년 분들 뵀어요. 맨눈으로 수차례 용접 작업을 한 40대 남성이 망막 손상으로 눈이 노랗게 변하는 아이고. 황반변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황반변성이요.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안경. 네. 용접 불빛을 맨눈으로 보면 불빛이 무척 세지만 자외선 차단 보안경을 쓰면 훨씬 수정하네요. 자외선을 100% 반사시켜 안전합니다. 이제부터 용접을 할 때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서울시 건강도시 추진반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제안하는 겨울철 자외선 각막 화상 예방법. 스키장에서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고글을 쓰십시오. 특히 어린이들은 시신경이 약해서 자외선에 눈이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고글을 고를 때는 모양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외선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지, 또 착용감은 편안한지, 렌즈의 색농도가 너무 진하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고글의 색깔은 망막의 손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청색광을 막아주는 갈색이나 회색 톤의 단색이 좋습니다. 스키장에서 선글라스를 쓰는 경우 넘어지면서 눈을 다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한 고글을 착용해야 합니다. 올 겨울에는 고글 쓰고 자외선 막으면서 안전하게 스키를 즐기십시오. 자외선이 이렇게 위험한지 말이죠. 고글이 이렇게 필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게 예. 그 아까 예. 처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그냥 가려준다 했을 때는 틀린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만 맞은 답이라고. 그렇죠. 꼭 눌러주면 괜찮고. 예. 근데 이렇게 뭔가로 꼭 눌러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옷으로 그냥 덮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꼭 이렇게 눌러서 해야 되는 건가요? 1차적인 응급조치는 그 빛을 차단하는 게 응급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거보다 더 나아간 방법은 사실은 눌러줘야 되는데 그 눌러줘야 하는 이유는 이 각막 화상을 안 당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뭐 안구를 굴린다거나 이런 정도가 안 되고요. 그렇게 아파요? 눈물이 줄줄 나면서 아예 눈을 뜨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증을 가라앉힐 때는 물론 약을 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살짝 압박을 가해주면 통증도 가라앉아지고 각막이 이렇게 눈동자가 굴러가는 게 좀 방지가 되기 때문에 훨씬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답이 정답이 반만 된다는 말씀이시고 주변에 아까 보시겠지만 뭐 압박붕대가 있으면 한번 감은 것도 좋지만 예. 모자 같은 게 어차피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죠. 압박은 좀 해줄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하다 그러면 눈으로 살짝 눌러주면 병원 갈 때까지는 응급조치는 충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근데 전 진짜 지금도 섬찟한 게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랜턴 있잖아요. 랜턴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뜨면 노래서 되게 그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친구들끼리 랜턴 갖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싹 치우고서 그냥 노래져 갖고 어지럽고 막 이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을 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생활에서도 예. 앞에가 이제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왔을 때 안 너무 좋죠.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운전할 그런 때요. 경우도 있고 운전할 때 이렇게 비추는 빛들도 안 좋은 겁니까? 그렇죠. 예. 물론 뭐 태양광선하고 성분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약간의 자외선과 그 밝은 광량은 다 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랜턴 눈에 비추고 그리고 놀았던 건 어떤 겁니까? 중학교 때도 했잖아요. 예? 중학교 때도 내 옆에서 했잖아. 나보고 하라고 했는데 난 안 하고 지석진 씨만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알고 있어서 안 했지. 안 하면 이러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뭐 랜턴 이런 것도 사실 뭐 좀 나쁠 수도 있겠는데 그 스키장에서 특히 그 자외선 감막 화상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예, 그 우리나라의 그 스키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강원도 고지대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는 공기가 아주 좋은 동네. 그렇죠. 그만큼 그 대기 중에 그 오염층이 없기 때문에 도시 지역보다 일단 투과되는 햇빛의 양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화면에서도 계속 나왔던 그 자외선 반사량. 이 자외선 반사량을 보면 만약에 그 입사되는 자외선을 100으로 봤을 때 아스팔트의 경우는 4에서 11%가 반사가 되고요. 흙이 5에서 8%가 반사가 되는데 그 스키장을 주로 이루는 흰눈의 경우는 80에서 85%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흰눈을 오래 보게 되면 그만큼 그 각막 화상에 걸리기 쉬운 겁니다. 예. 하여튼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